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폰트리슨의 김종철입니다. 자, 이제 홍콩의 시위는 단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이 강하게 블랙 스완으로 급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 시위는 홍콩 내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진화학적 리스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블랙 스완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중국이 무력 진압을 언제 하는가에 전 세계의 여론이 몰려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무력 진압을 할 것인가? 하면 언제쯤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은 한국 경제에 타격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홍콩이 왜 시위를 하고 있는가 정도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죠? 바로 홍콩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송환법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홍콩은 일국 양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송환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중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중국을 반대하거나 뭔가 중국에 반하는 이런 인권 운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룻밤 사이에 금세 중국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들이 결국은 많은 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변곡점이 될 이런 시위가 바로 18일 날 열렸습니다. 무려 170만 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묘하게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난 2014년도에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을 연상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우산의 바다를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긴장감을 크게 줬던 것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으로부터 불과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선전에 무장 경찰 수천 명을 배치하면서 무력 진압의 가능성도 굉장히 고조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날 시위대는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평화 시위에 주력하면서 무사히 진행하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첫 번째, 도대체 블랙스완이란 무슨 얘기인가? 블랙스완은 단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스완은 백조, 소위 하얀 새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앞에 블랙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백조는 하얀 새인데 검은 백조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블랙스완은 언제 쓰는 거냐면 블랙스완은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작은데 만약에 그것이 발생됐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을 바로 블랙스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홍콩의 시위가 이제는 진화학적 리스크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홍콩의 시위 문제는 미국이 그리고 중국이 각각 개입되어 있는 문제고 여기에 우리도 한국 경제와 연결돼서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지금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송환법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시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송환법 완전 철폐. 두 번째,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것 처리하라. 세 번째,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은 무조건 조건 없이 석방하라. 네 번째,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조사하라. 그 다음에 5번째,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이렇게 5개 요구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국은 대답이 없는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최근에 홍콩의 일부 신문에서 소위 홍콩의 행정부에 대해서 신뢰도를 얼마를 보내고 있는가. 그래서 완전 신입, 불완전 신입 각각 10점과 0점을 잡은 이번 조사에서 신뢰도는 평균치 2.77 정도가 나오면서 완전히 홍콩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처럼 홍콩의 문제를 블랙 스완으로 보고 있는 것은 왜 블랙 스완으로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블랙 스완으로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게 일파만파로 크게 이 상황이 잘못됐을 때는 퍼질 가능성이 높았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얘를 블랙스완이다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홍콩은 중개 무역지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죠.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무역금융의 이점이 있고 또 중국 기업과 거래할 때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홍콩을 통해서 많은 수출품이 오가는 이런 현상들도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무력 진압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데 왜 무력 진압에 대한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일단 다행히 요번에 170만이 모여서 요번에 시위를 했을 때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단 중국의 공안이라든지 군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그런 명분을 주지 말자는 이런 쪽의 취지가 굉장히 강하게 전달되면서 평화 시위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건에서 지금 직접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홍콩에 잘못 불법적으로 또 홍콩에 잘못 강압적으로 또 홍콩에 만약에 지난 제2의 천안사태식으로 잘못 중국이 개입하게 됐을 때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러한 타격이 중국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홍콩은 미국이 특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홍콩의 무력 강압 진압이 시작됐을 때는 홍콩의 증시,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동반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만약에 시위대를 만나면 15분 만에 해결될 것이다 라고 트위터를 하고 있고 또 존 볼턴 같은 경우는 미국은 천안문 사태를 잊지 않고 있다. 세계가 모두 전제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중국이 군대 투입이나 아니면 군대 투입 이전에 먼저 무장 경찰들을 투입하겠죠. 아직까지 이런 현상들은 발생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가장 주력을 꼽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아직 무력 진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을까요? 일단 또 하나의 문제는 타이완의 문제가 걸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름 아래 시간이 문제이지 결국은 대만과 홍콩을 중국에 결국은 편입시켜서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홍콩이 무력 진압으로 전체적으로 세계 여론이 악화가 됐을 때 또 이러한 상황들은 또 대만이 그대로 쳐다보고 있겠죠.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타이완의 소위 얘기하는 평화 전술 전략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 없다라는 부담감들이 결국 지금 아직까지는 무장 진입을 안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의 가장 큰 세력이 양대 문파가 있습니다. 하나가 시진핑파, 하나가 장쩌민파인데 이 양대 세력의 주요 자금줄, 주요 자금의 도피처가 어디냐? 바로 그것이 홍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다가 무력을 갖다가 동원해서 홍콩을 갖다가 만약에 홍콩시를 진압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나 크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는 무력 진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계속 뒤로 미루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외에는 중국은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왜 홍콩의 문제를 봐야 될 것이냐? 자,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환율 그래프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달러가 많이 들어와야 우리나라 경제가 삽니다. 달러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가장 먼저 크게 비중 있게 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문제가 이게 해결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엎친 데 덮치기 격으로 7월 1일부터 일본이 우리의 반도체 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조차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홍콩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역 상대국 작년에 4위입니다.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그리고 3등이 베트남, 그리고 4등은 일본이 아니라 바로 홍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수출한 금액이 무려 40억 6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56조 원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아니 홍콩이 왜 우리나라 수입품들을 저렇게 많이 가져갈까 할 겁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수입품이 뭐냐?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눈치는 채셨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홍콩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홍콩을 거쳐서 다시 홍콩에서 중국으로 재수출됩니다. 반도체가 작년에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이 무려 60%나 차지하고 있고 또 나머지 전자기기, 기계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무려 8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따라서 동아시아의 금융, 물류 허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을 보면 핵심 수출 부품의 중국 시장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타격을 입는다면 만약에 홍콩이 대규모 시위가 중국의 중앙정부 무력 개입이 나온다면 우리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이 섣불리 홍콩을 무력 진압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미국이 현재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이런 모든 특혜 혜택 이런 혜택들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은 중국의 본토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것을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누를 겁니다. 앞으로도 쉽게 여기 대해서 결정을 하진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블랙 스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블랙 스완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현실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한번 벌어지면 파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이걸 블랙스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이런 블랙스완이다 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것은 지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관심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자산운용사 노이버거 베로만의 펀드 매니저 바로 스티브 아이즈먼이 CNBC의 방송 인터뷰에서 만약에 지금 세계에서 블랙스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홍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강하게 홍콩이 떠오르는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체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하강 압력을 줄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과연 홍콩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 걸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속보 뉴스가 나올 때 여러분께 가장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역시 이런 부분에서 신속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요, 꼭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져 있냐면 일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배경, 그 다음에 일본의 10월 위기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본 경제 붕괴설, 여기 대해서도 앞에 자세하게 다뤘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